안녕하세요. 벌써 재료역학 1회 4주차가 되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actually loaded member, 그러니까 축 하중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계속해서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주어진 문제는, 이 그림과 같이, 이런 바가 이제 위에 천장에 매달려 있고, 그 바의 중간에 이제 레버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레버가 끝에 힘을 P2를 가하는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에 의해서 이제 여기 이제 핀이 있으니까 이쪽에 B점에서 어떤 힘이 가해질 테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바가 하나의 actual loaded member가 돼가지고 그것이 핀 끝에서 P1이 가해진 지점에서 C점이 얼마나 밑으로 하향으로 이것이 변형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바를 한 가지 놓고 뭐 이렇게 놓고 여기서 힘이 얼마 이렇게 되는 문제를 풀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응용 문제, 복합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네모로 친 이 바에 걸리는 힘들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런데 이 레바의 입장에서 보면 P2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정력학에서도 배웠던 그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필요가 있죠. 근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대상을 어떻게 놓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전체를 놓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지금 우선은 이 B에서 가하는 그 P3라는 힘을 구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P2가 여기 가해진다면 여기는 이제 이것이 이제 이쪽으로 회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쪽으로 이것을 눌러줘야 될 겁니다. 이 바로부터 이제 길게 내려온 바로부터 이 레버를 눌러줘야 모먼트가 평행이 되겠죠. 그 힘이 이제 P3라고 한다면 그 P3라는 힘이 결국은 이 서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이 밑에 ABC를 B점에서 위로 올리게 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제 P3인데 여기서 반력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평형방정식 중에서 이 모먼트 이퀘이션,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한 P2와 P3의 모먼트 이퀘이션만 가지고 우선 P3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먼트 이퀘이션은 이제 모먼트 R이 A이고 P3, 그 다음에 B 곱하기 P2, 이제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되니까요. 이제 이렇게 평형을 이루는 간단한 문제로 우리가 평형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요. 이제 그러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기하학적인 것들은 다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요. 우선 식으로 좀 먼저 쭉 해보면 P3라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이 P2에 어떤 그 길이의 B가 들어간 것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렇게 P2를 가할 때 P3는 이 바로부터 이런 힘을 받지만 이 내려온 바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누르기 때문에 위로 올리려는 힘으로 이와 같이 P3가 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P3와 이 P3는 서로 작용 반작용이 돼가지고 서로 반대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르는 거지만 이 바의 입장에서 보면 위로 올리고 있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에어리어 1과 에어리어 2에서 를 갖는 그런 바가 P1과 P3를 받는 그런 문제로 이제 다시 귀결이 되게 되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이 끝점의 델타는 요 A 부분의 델타와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의 델타로 한다는 것은 지난 이그젬플을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공식으로는 이제 E는 전부 다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material property, 영스 모듈러스는 두 가지가 다 같은 물체이기 때문에 같고요. 그 다음에 A1 이쪽에 단면적하고 이쪽에 단면적이 주어졌죠. 다르게. 그래서 그 단면적을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P1이 들어와 있고 이 부분에 P3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여기를 힘이 가하는 것을 P1, 여기는 P3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은 다 평형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우선 이 부분 L1이 길이가 되어 있는 부분에 걸리는 힘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럴 땐 항상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끊어가지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밑바닥에서 평형을 이루려면 이 P1 때문에 생기는 인장력이 있을 텐데 그것을 P3라는 컴프레션으로 이제 빼주죠. 뭐 어떤 게 더 클지는 뭐 숫자를 봐야 되겠지만 우선 이 문제에서는 우선 P1이 더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그럼 혹시 이제 그게 만약에 P3가 더 크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이 마이너스로 값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늘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면 이제 인장력이기 때문에 P1에서 P3를 빼는 만큼이 여기에 걸리는 힘이 되겠죠. 그죠? P1으로 잡아당기고 P3가 눌러주고. 물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P1이 더 크다고 생각할 때 문제지만 만약에 P1이 더 작다고 하면 이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 밑에 부분에서는 걸리는 힘은 그대로 이렇게 잘라서 여기 P3도 있고 막 그렇지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에서 P1이 작용되면 이 부분에서는 인장력 P1이 전체에 걸쳐서 작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그 힘 대신에 EA분의 PL이라는 공식 대신에 이 부분에 걸리는 힘 P1-P3를 쓰고 거기에 해당하는 길이 L1 그 다음에 이 부분은 P1, L2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이제 P3는 우리가 이런 식에서 구했으니까 그 P3 대신에 이제 이것을 집어넣고요. 식을 다시 쓰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숫자를 넣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넣을 때는 항상 단위에 좀 신경을 써서 올려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뭐 미터로도 나오고 밀리미터로도 나왔지만은 모든 것을 다 전번에 얘기한 대로 힘 포스는 뉴턴. 그 다음에 길이에 관한 것은 이제 길이에 관한 것은 밀리미터 이렇게 쓴다면 스트레스라든지 영스 모듈러스라든지 이런 재료 상수들 이런 것은 메가파스칼이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단위를 맞춰 봅시다. 자, 그렇다면 자, 2분의 1 이제 공통으로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은 200기가파스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메가파스칼로 고치면은 이제 10의 3승을 더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200하고 10의 3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1은 주어진 것이 10kN이니까 뉴턴으로 여기 좀 복잡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10kN이니까 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분의 B 여기 A가 700이고 B가 625로 주어졌네요. 700분의 625. 그 다음에 P2의 크기는 25kN, 그러니까 25000이 앞에 부분이 되고요. 곱하기 이겁니다. A1이 아예 주어져 있죠. 160mm 제곱. 그 다음에 L1은 0.5m라고 그랬으니까 전부 미리로 맞추기 위해서 500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2는 위에서 10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P1이 들어가야죠. P1은 지금 10kN이니까 만이 되겠고 거기에 해당하는 길이는 750, 0.75m니까 750mm를 넣어서 자 이것을 계산기로 다 계산을 해보면 0.18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0.182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뉴턴하고 밀리미터하고 메가파스칼을 썼기 때문에 이제 밀리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바에 걸리는 힘 그것을 여러 군데로 나눠서 몇 군데로 나눠서 이제 그걸 다 더하면 되는데 그 힘들이 바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문제처럼 다른 어떤 기계 장치에 의해서 힘들이 가해지는 문제.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력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뭐 좀 더 복잡한 문제라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면이 변하는 그런 바들의 그 변위,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데요. 자, 위의 문제처럼 몇 개의 단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piecewise continuous한 거, 그러니까 스텝이 주어졌거나 이런 경우는 몇 개의 부분, 뭐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만큼이죠. 뭐 한 개라든지 두 개라든지 세 개라든지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 이와 같이 테이퍼진 빔처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뭐 나눌 수가 없을 만큼 뭐
무한대로 나눴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에어리어가 식으로 이제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각각 더해서 더하는데 무한정 더하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적분이죠. 적분식을 이용해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와 같이 테이퍼 여기 D로 표시한 걸로 봐서 이제 이것은 이제 단면이 이렇게 원을 그리는 그런 원형 단면이겠습니다. 한쪽에 다이아미터가 D1이고 한쪽이 D2인 것에 힘 P를 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그렇게 하냐면 이 문제를 조금 쉽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P만큼 잡아당겼을 때 이건 도대체 얼마큼 늘어나는지 영스 모듈러스는 주어지지 않았어도 이 재료의 영스 모듈러스는 2고 에어리어는 지금 바뀌고 있고요. 자, 이 문제를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자꾸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적분이라는 것이 몇 개로 나눈 것을 무한정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나누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이거 하나가 우리는 L1, L2, L3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지금인 경우 보통 이런 것을 dx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미분에서 dx로 이제 표시를 하면 이 길이가 dx이고 힘은 여기 전체에 걸쳐서 어디나 다 P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단면적이 바뀌어서 응력은 바꿀 수 있지만은 가해지는 힘 P는 언제나 똑같고 그러니까 L 대신에 dx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영스 모듈러스 2는 똑같고 에어리어가 x의 함수이죠. 그래서 x의 함수마다 되니까 요만큼이 늘어나는 길이는 델타니까 이제 이것도 d 델타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것을 적분한다는 것은 바로 델타는 d 델타를 적분하니까 이것을 에어리어 전체 길이 L 전체에 걸쳐서 2ax분의 P도 뭐 함수일 수도 있죠. 지금 이 경우는 똑같지만요. 이것을 적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것을 몇 개를 나눠진 것을 무한대로 많이 나눠가지고 다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적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공식을 쓰려고 합니다. 지금 이 델타를 구하는데. 자,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메소드 2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드 2의 방법은 그대로 곧대로 이제 푼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어리어의 식을 이제 구해서 이걸 적분을 통하고 하고 P는 이제 그대로 P고요. 에어리어가 이제 X의 함수인데 그 에어리어는 어떻게 표시가 될 수 있냐면 원형 단면이니까 4분의 파이 D제곱. 그런데 D가 X의 함수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dx를 구해보면 자, 이게 어떻게 표현될까요? 자, x가 이제 x를 여기서부터 잡은 거죠. 이거는 이제 메소드 2는 x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부터 잡은 겁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는 d1이고 x가 l일 때는 d2인 그런 식을 만들어야죠. 그리고 x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D 다이아미터가 직선적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XY 그래프로 쓴다면 여기가 X고 어떤 이게 D 그래프 펑션처럼 D로 하면 여기가 D1이고 여기가 D2인 이런 어떤 함수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기울기가 이거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나요? 요거분의 요만큼 아닙니까? 그래서 요 길이는 L이고 그 다음에 차이는 D2-D1이니까 이제 이와 같이 기울기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Y절편 보통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1차 방정식의 문제가 되죠. 1차 함수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리어는 이거의 4분의 파이의 D제곱이고요. 이것들을 전부 이 식에다가 아까 집어넣는다면 이 델타는 우선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다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에어리어가 밑에 들어가고 여기 또 영스 모듈러스 2가 있죠. P가 위쪽에 있으니까 요 4가 맨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영스 모듈러스 2하고 파이하고 해서 파이 2,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제곱이고요.
그다음 4p분의 dx 이와 같은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적분하는 일만 남았죠.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부터 L까지 적분하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이것을 적분은 뭐 바로 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치환을 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간편하게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의 문제죠. 그래서 뭐 쉽게 익숙한 사람들 같으면 이것을 바로 적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것을 이렇게 t로 적분하면 이제 틀림이 없겠죠. 그래서 요것을 어떤 t의 함수라고 이제 보통 이렇게 치환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을 전부 t라고 치환을 하면 근데 이제 치환을 하면 뭐가 틀려져야 되죠? 여기 있는 dx가 바뀌어야 되고 t의 함수로 그 다음에 이것들이 바뀌어야 되죠.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치환했으니까 이것을 양쪽 미분하면 이것이 L분의 d2-d1 dx는 dt가 되죠. 그죠? 이와 같은 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런 구간을 정해야 되는데 x가 0일 때는 여기다 0을 넣으면 t는 d1이 되고 x가 L일 때는 t는 d2가 돼서 이 식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델타는 d1에서 d2까지 그 다음에 파이 2 이거를 전부 t로 치환했죠. 그래서 t제곱하고 4p 그 다음에 dx가 어떻게 되나요? dx는 요거를 역수를 취해야 되죠. 그래서 d2-d1분의 L dt. 그래서 요것을 dt에 대해서 이제 푸는 문제로 한다면 이게 좀 간단하게 이제 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적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적분에 관계없는 전부 상수들이니까 다 빼버리면은 파이하고 2하고 이 d2-d1하고 그다음에 4pl 이런 건 다 바깥으로 적분 밖으로 빼면 남는 것은 t제곱분의 1 이것만 남죠. 적분 안에는 이거를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t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부정적분하면 1을 더해서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t에 마이너스 1승이 돼서 이제와 같은 꼴로 됩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d1서부터 d2까지 한다면 그 식은 요거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d2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d2분의 1 그래서 이제 뒤에다 쓴 겁니다. 그 다음에 d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없어지고 이제 d1분의 1 그래서 이와 같은 식이 돼서 만약에 이걸 통분한다면 잘 아시겠지만 d1 d2분의 d2-d1이니까 d2-d1은 지워져서 이제 파이 d2 d1 4pl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이런 방정식이 이제 구해졌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적분의 문제죠.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펑션으로 에어리어가 변하는 문제는 이와 같은 적분식을 사용한다. 다르게 푸는 이제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x축을 여기다 놓고 푸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여기가 쭉 어떤 비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뭐 x를 여기다 놓고서 상관없죠. 그 대신에 적분을 L1서부터 L2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에어리어의 d식이 좀 간편하게 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x는 x를 여기다 두면 이거에 비례해서 커지죠. 그래서 x가 이걸 L1, L2라면은 L1일 때 D1으로 비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걸 이것처럼 그림을 그린다면 x가 이렇게 있으면 x가 L1일 때 D1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L2가 D2.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식을 쓰면 바로 이것이 기울기가 돼서 dx를 L1분의 D1x로 정비례하는 함수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대신에 이 L1하고 L2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 이런 삼각형에 의해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라는 삼각비의 법칙이 있죠. 이런 관계가 있어서 나중에 언제든지 L1하고 L2라는 걸 우리가 집어넣은 거니까 언제든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싹 바꿔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식이 나왔으니까 적분하기는 굉장히 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리어는 뭐 여기서 4분의 파이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래서 L1 제곱분의 D1 제곱 X 제곱. 그래서 델타는 이 식을 다시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에 역수가 들어가므로 2 파이 4는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L1 제곱도 위로 올라가고 P는 원래 있었고 그 다음에 D1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X 제곱이 밑에 분모에 남게 되고 그 다음에 DX가 되죠. 그래서 요 에어리어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와 같은 식이 돼서 적분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제곱분의 2를 적분하면 되는데 아까 적분했었죠. x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번에는 L1부터 L2 물론 L1하고 L2는 지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걸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식을 풀어보면 아까와 같이 이제 마이너스가 원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는 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똑같죠. 그래서 L1분의 1 마이너스 L2분의 1이 되고 우선 하여간 좀 정리를 끝까지 해보면 이거는 통분하면 L1분의 L2 그리고 L1 L2분의 여기는 이제 L1 L2분의 L2 마이너스 L1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L2 L1이 하나가 지워지면은 L2 하나만 남고요. 위에 L1은 그대로 하나는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L2 마이너스 L1이 남는데 이것은 바로 L이죠. 우리가 주어진 L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이와 같이 간단하게 표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L1분의 여기서 이제 L1분의 L2만 남아 있죠. 이것은 우리가 정해준 거니까 문제에 주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그것은 요 관계를 쓰면 바로 D2분의 D1으로 바꿔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D2분의 D1으로 바꾸면 여기 있는 D1이 하나가 지워져서 결국은 이와 같은 식으로 된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결과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방법도 유의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테이퍼진 D1하고 D2인 그러니까 마치 무슨 화병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둥근 모양의 P로 잡아당겼을 때 그게 얼마 늘어나는지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제 문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제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만약에 D1하고 D2하고 같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하고 이제 맞아야 되니까 맞다고 해서 이거 문제를 프리즈마틱 바 그러니까 단면적이 일정하다고 보면 그러면 이것을 D1분의 D2를 D라고 놓으면 이것이 뭐 D 제곱이 되고 결국은 파이 2 대제곱분의 4P2가 되니까 요거하고 요거 하면 그게 에어리어가 되죠. 그래서 2A분의 PL이다. 그러면 우리 공식 프리즈마틱 바에 P로 잡아당겼을 때 2A분의 PL하고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최소한 틀리지는 않는다. 이제 그것을 체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같은 문제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케이스 스타디 여러분들 그 책에 가진 케이스 스타디 이 C의 문제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간단한 트러스의 문제, 이제 뭐 더 복잡한 트러스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력학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2개짜리 트러스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에 이제 힘을 가하면 각 부재에 걸리는 힘은 얼마냐, 아니면 이 핀에서의 뭐 전달 능력은 얼마고 안전율은 얼마여서 괜찮은지 뭐 혹은 설계하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 전에 몇 시간 전에 우리가 이제 풀었죠. 이제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 P가 가해졌을 때 이 P로 가해졌을 때 이 B점이 움직인 변위를 구하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P가 가해졌을 때 이 변위를 구하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몇 개의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스텝을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각 부재에 걸리는 힘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할 때 이 챕터의 이름이 이제 Actually Loaded Bar입니다. 그러니까 Actually Loaded Member, 그러니까 축 방향으로 하중을 받는 부재. 뭐 국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자, 이와 같이 꼭 축 방향으로 하중이 가지 않더라도 그것은 이제 연결 구조가 어떻게 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힘에 의해서 이 부재는 휘거나 뭐 토션이 일어나서 비틀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각 부재는 서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 힘만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각각이 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는 모멘트를 전달하지 않고 그냥 풀어주죠. 그래서 돌아가는 거는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재는 항상 직선을 휘거나 그러지 않고 직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각 부재는 축방향의 힘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방향으로 꼭 힘이 가해지지 않지만 각 부재는 축방향 힘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actually loaded memb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챕터에서는 그런 것을 다루고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각 부재에 걸리는 힘들을 구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정력학에서 많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풀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각 부재가 인장력이나 압축력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미 정해진 공식 델타 이퀄 EA분의 PL이라는 공식을 갖고 각각이 결합이 안 됐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가 늘어나는지 혹은 얼마가 줄어드는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적당한 위치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것이 늘어나고 이만큼 늘어났다고 하고요. 이것은 뭐 줄어들 겁니다. 이만큼 줄었다면 이 컴파스로 이렇게 그리는 어떤 위치로 가서 새로운 위치로 가서 정해지겠죠. 이제 그런 위치는 기하학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이제 그런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각 부재에 걸리는 힘을 구하고 두 번째 단계는 그 힘에서 각 부재가 각자 얼마씩 늘어나는 델타를 구하고 세 번째 단계는 기하학적인 걸 이용해서 이 시스템에 맞도록 새로운 위치를 정하는 이제 이런 단계로 항상 나눠서 하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재에 걸리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단면법이니 절전법이니 정력학에서 배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재료역학에서는 이 부재의 반력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 부재에 각각에 걸리는 힘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B라는 핀에 걸리는 힘의 평형방정식을 보통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간편하게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핀에 걸리는 힘들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B에는 힘 P가 바깥에서 가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인장을 받고 있죠. 위에 표현이 못 내려가도록 인장을 받고 있을 겁니다. 뭐 이건 보나마나 뭐 틀리면은 그것은 이제 수치로 나와서 마이너스로 나오겠지만 이거는 인장을 받고 있다는 건 뭐죠? 이 핀의 입장에서는 땡기고 있죠. 못 내려가게. 그죠? 그러면 이 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재로 인해서 위로 땡기고 있고 부재는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이 핀의 입장에서 항상 평형방정식 구할 때는 뭐를 대상으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이 지금 문제는 핀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핀에 걸리는 힘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용되는 힘 P, 그 다음에 못 내려오게 하는 P인데 그 방향은 항상 이것은 축방향 하중만 받기 때문에 축방향으로 힘이 그려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자 이것은 이제 계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아마도 이것은 압축력을 받고 있을 겁니다. 이걸 압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 핀에 있어서는 못 오게 밀어주고 있죠. 자, 아직도 이런 생각, 바가 왜 이렇게 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봐도 눌려지는 건 이거지. 자, 이건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겠죠, 이죠. 이 멤버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압축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맞죠. 그렇지만 지금 핀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압축력을 받으면서 못 밀려오도록 반대편으로 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서로 작용 반작용으로 돼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그릴 때는 이게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죠. 전체 시스템을 만약에 다룬다든가 하면은 이것이 서로 주고받는 게 서로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핀에 대한 평형 방정식을 하니까 이 핀에 걸리는 세 가지 힘을 가지고 평형 방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summation fx equals 0에서는 X방향으로 가는 힘이 FA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X방향의 힘이 아니고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요 길기가 많이 쓰는 3대 4대 5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FBC에 각이 꼈으니까 이제 코사인 불력이죠. 그 코사인 불력이 마이너스로 작용돼서 그것이 0이 된다. 그다음 Y방향으로는요. 마이너스 P가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FAB는 그 방향의 성분이 없겠고 FBC는 아까 코사인이니까 이 방향의 성분인 플러스 쪽으로 사인 세타만큼의 성분이 이제 작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으면 여기가 이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나요? 5분의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들을 넣으면은 이제 FBC는 P 나누기 사인 세타이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4니까 이제 4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제 주어진 값, 지금 이제 P가 40kN이니까 이것은 이제 50kN이 될 테고요. 위식에 그것을 집어넣으면은 똑같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이제 3이니까 5분의 3을 집어넣으면은 이것은 이제 FAB는 30kN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깊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여태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유도한 공식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자, 그럼 각각 이제 이것을 이제 뭐 같이 결합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AB라는 식은 지금 보니까 압축력을 받았다고 했는데 맞았어요. 플러스로 나왔죠. 플러스로 나왔다는 것은 플러스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정한 그 압축력이 맞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핀을 밀어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압축력이 작용할. 그래서 밀릴 겁니다. 그 크기를 구해보면 물론 이걸 뭐 압축력이니까 마이너스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방향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EA2분의 PL식을 쓰면 되죠. 그래서 E 대신에는 지금 여기서는 70기가파스칼 알루미늄 정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70기가파스칼. 그래서 단위는 이것은 지금 그냥 미터로 한번 계산을 해봤네요. 여기 지금 노트는 그러니까 뭐 제가 F는 뉴턴이고 그 다음에 길이는 밀리미터이고 그랬을 때 스트레스라든지 재료상수들은 재료상수들은 메가파스칼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뉴턴하고 미터하고 파스칼로 그냥 구해봤습니다. 자, 뭐 그거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좋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 이제 노트가 그렇게 책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건 이제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리어가 지금 미터 제곱 아주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지만 마이너스 미터 제곱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걸 좀 살려서 에어리어가 AB는 이제 0.004 미터 제곱. 그 다음에 영스 모듈로스는 이제 그렇게 미터로 사용하면 이것이 메가파스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파스칼을 사용해야죠. 그래서 기가파스칼이니까 10의 9승 70 곱하기 10의 9승을 일단 써 넣었고요. 그 다음에 FAB는 아까 구한 거죠. 30kN이니까 뉴턴으로 하면 30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 1.5m를 집어넣었더니 이걸 계산하면 미터로 나올 겁니다. 그 미터를 10의 3승을 곱해가지고 미리로 구해보면 0.16mm가 나오고요. 이 숫자를 계산하면 이 숫자는 지금 0.16이 안 나오고 0.00016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살린 거지만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BC는 그러면 이제 인장력을 받으니까 늘어나는데 그 길이를 구한 겁니다. 그럼 똑같이 하면 에어리어가 좀 얇고요. 0.002. 그 다음에 재료는 똑같이 70기가파스칼이고 걸리는 힘은 이제 50kN이었죠. 그래서 50kN이 걸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 이제 이게 1.5니까 3대 5니까 2.5가 되겠네요. 2.5를 구해보면 이제 무슨 미터로 나올 텐데 그것이 미리로 따지면 0.2893mm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델타 AB와 델타 BC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각자 움직이면은 뭐 핀을 잘라버리면 뭐 각자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새로운 위치를 정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0.893만큼 늘어났습니다. 뭐 이만큼이라고 하죠. 아주 적은 양입니다. 이제 그림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그다음에 AB는 0.16만큼 줄어들었어요. 이만큼. 그러면 그 새로운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위치는 여기를 컴파스로 이렇게 그리고 이 점을 중심으로 컴파스를 그리면 길이가 가서 유지가 되겠죠. 이런 새로운 점이 돼가지고 이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되는 위치, 이 위치를 정하면 되겠죠. 그죠? 그 위치가 횡방향으로 얼마고 수직 방향으로 얼마인지 이것들을 구하면 이제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의 뭐 접선을 하면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그 다음에 실제로 그림은 내가 이렇게 많이 그렸지만 뭐 이게 지금 2.5m인데 0.893이니까 이게 사실 얼마나 적겠습니까? 굉장히 적겠죠. 뭐 어떻게 되나요? 뭐 0.1%도 안 되잖아요. 그죠? 0.03%쯤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굉장히 적죠. 이렇게 적을 때는 이것을 그렇게 굳이 컴파스로 그려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곡면으로 그리는 거나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여기에 컴파스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나 접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접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새로운 위치에서 접선을 그려서,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삼각형이나 직선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새로운 위치를 정하는 거하고 거의 해보면, 실제로 구해보면 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효 숫자 한 5자리, 6자리 그 정도에 가서나 틀릴 정도로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선을 거서 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B점이 원래 여기였는데 이게 델타 BC만큼 늘어났고요. 그래서 여기 접선을 거는 삼각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델타 AB만큼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델타. 그러면 여기에 접선을 그은 요 지점이죠. 그래서 요거의 길이와 요쪽의 연직과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호라이전틀은 결국 이게 90도로 이렇게 평행하기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길이가 B점이 움직인 이 길이하고 같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델타 AB하고 같아서 아까 구한 0.16만큼 움직였겠고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여기 구하는 거죠. 그것은 뭐 이제 삼각형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삼각형을 쪼개가지고 기하학적으로 구하기만 하면 되겠죠. 한 중학교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왜냐면 지금 이 길이를 알고 이 각도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삼각형을 이렇게 삼각형을 자릅니다. 그러면 진짜 저그리기 위해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로 하는 거죠. 그럼 요 길이는 요게 직사각형이니까 요 길이하고 같으니까 결국 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하고 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 델타 BC의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하고 지금 세타가 여기죠. 그럼 세타가 여기면 어디가 세타일까요?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요거 더하기 지금 세타가 요거하고 이게 수직이니까 요거하고 수평하면은 세타가 여기가 되고 세타가 여기가 될 거. 여기가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겠죠? 네. 그건 잘 따져보면 나오겠죠. 여기가 세타인지 여기서 더하면 90도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각이 서로 안 꼈죠. 그래서 이 관계하고 이 관계를 볼 때 각이 이렇게 꼈으면 코사인의 관계이고 각이 안 꼈으면은 사인의 관계이죠. 그런데 이것은 더 커지니까 사인을 나눠줘야죠. 그죠? 사인이라든지 코사인이라는 것은 탄젠트는 안 그렇습니다만 항상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니까 이거는 델타 BC에 비해서 커져야 되니까 사인,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사인을 나눠주면 되겠죠. 복잡하게 계산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게 세타고 요게 세타이니까요. 이것은 이것은 여기 탄젠트의 관계죠. 각이 빗변과의 관계가 아니라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것은 이 길이는 요것을 탄젠트 세타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어쨌건 요 삼각형의 그 B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해보면 사인 세타하고 탄젠 세타는 다 여기서 이제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집어넣으면 이제 구해지는 길이는 0.24mm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연직 방향은 0.24mm,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는 0.16mm 움직인다 하는 값들이 구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위치가 컴파스를 그려서 어떤 원호의 일부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접선을 그려서 삼각형의 모양을 이용해서 길이가 구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자르거나 아니면 나누거나 이런 관계를 쓴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새로 구하는 위치는 이제 3번 같이 구하. 이런 문제의 종류는 이제 트러스 문제를 내가 한 개를 풀어줬습니다만은 뭐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좀 복잡하고 뭐 많이 풀어서 문제지만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들을 이제 힘이 이제 바깥에서 주어지면 정력학적으로 힘을 다 구하고요. 그다음에 힘이 이제 다 구했으면 그것들이 얼만큼씩 늘어나는지 그래가지고 새로운 위치를 정하면 되는데, 이제 이와 같이 어떤 힘의 배분 관계가 다 먼저 구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차차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정전개 문제라고 합니다. Statically Determinate Struc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평형방정식부터 힘이 안 구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Statically Determinate에 반대인 Indeterminate Structure. 국어로는 부정개. 이게 이제 국어로 쓰면 이게 뭐 같은 정자가 두 개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뭐 한자, 저도 이제 한자를 그렇게 많이 요새 쓰지 않아서 잘 못 씁니다만 이와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부정구조. 그러니까 정적으로 이게 스태틱이죠. 정적으로라는 건 평형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죠. 정적으로 정해진다, 결정할 때 쓰는 정자죠. 정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평형방정식으로 처음부터 맥혀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항상 뭐를 할 때 여태까지 이거 정력학에서 배운 평형방정식을 쓰면 일단 힘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부터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부정전개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양쪽이 꽉 막혀 있는데 힘이 P가 중간에 가해졌어. 아주 중간이라면 우리가 얼만큼씩 가해진지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아주 중간이 아니고 뭐 임의의 지점에서 P가 가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선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 이것의 길이, 이게 늘어난 길이를 구하라, 이게 시점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런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요 안에서 걸리는 힘들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각각이 다를 텐데. 자, 그 힘은 얼마가 될까요? 자, 이쪽은 인장력을 받고 이쪽은 압축력을 받을 텐데 P를 인장력을 받고 P를 압축력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크기는 여기에 리액션의 크기하고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또 이렇게 평형방정식이 잘라보면 이 리액션하고 평형을 이루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 리액션 크기만큼 인장을 받고 이 리액션 포스 크기만큼 압축을 받을 겁니다. 그럼 이제 리액션 포스를 구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평형방정식이 하나밖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fx equal 0. RA 플러스 RB가 P가 된다는 건 알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여기다 모멘트 이퀘이션을 쓰든지 그래서 나머지들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평형방정식을 아무리 써도 문제를 구할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RA하고 RB를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그럼 2분의 P씩 나눠 갖는다? 물론 P가 가운데 있을 때는 2분의 P씩 나눠 갖겠죠.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경험상 할 수 있는 거죠. 평형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가령 그러면 RA하고 RB가 어디가 클까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C점은 같이 움직이죠. 이 조그만 게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늘어나는 길이하고 이 길다란 게 줄어드는 길이가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짧은 길이의 길이를 갖는 것이 똑같이 늘어나는 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0cm짜리 미터를 1mm 늘리는 거가 1m짜리를 1mm 늘어나는 것에서 훨씬 어렵겠죠. 1m 10배 되는 것을 1mm 늘리는 건 훨씬 쉽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인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걸리는 힘하고 얘가 걸리는 힘은 분명히 틀립니다. RA하고 RB도 분명히 틀리죠. 그것은 아마도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쪽이 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것뿐 아니라 뭐 에어리어가 틀리다고 합시다. 에어리어가 길이는 같은데 그럼 에어리어가 크다고 하면 이쪽에 걸리는 힘이 훨씬 커지겠죠. 큰 에어리어를 갖는데 똑같은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죠. 또 재료가 틀리다고 합시다. 여기는 강철이고 여기는 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쑥 늘어나면 이쪽은 힘을 거의 안 맞겠죠. 그죠? 얘는 강철을 똑같이 늘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이 든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뭡니까? 영스 모듈러스 E에도 관련이 있고 에어리어 A에도 관련이 있고 길이인 L에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델타가 같다는 그런 디스플레이스먼트 이퀘이션까지 가야 푸는 거지 우리가 정력학적으로 그냥 평형 방정식만 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것을 정리한 거를 보면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각 부재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actually loaded member를 사용하기 때문에 축 하중을 받는 것만 사용하지만 다른 문제에서도 전부 다 이제 평형 방정식으로 할 수 없는 구조들이 이제 각 챕터마다 나옵니다. 자, 그런 것을 어떻게 푸냐? 기본적으로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델타가 있다면 델타의 길이가 같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에 관한 정보가 이퀘이션에 지금 미지수는 RA하고 RB 두 개를 구해야 되는데 이퀘이션은 지금 한 개죠. 한 개가 모자르죠, 식을. 그 모자르는 식을 바로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관한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는 정력학적으로 구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sta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전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 쉬운 방법을 골라서 풀면 될 텐데요. 이 푸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제 방법을 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은 이제 flexibility method하고 뭐 stiffness method 이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책에서만 얘기하는 것이고 뭐 널리 알려진 그런 방법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제 이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책에서는 이것이 method of superposition이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자, 이것은 어떻게 푸냐면요.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부터 먼저 하는 게 좀 쉬울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 방법은 풀기는 좀 어려워도 이제 이해는 조기가 좀 쉽습니다. 자, 여기에 RA하고 여기가 RB 이것이 이제 미지수이죠. 이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미지수에 구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면 이 C점에 가운데 점이 A 쪽에서 늘어나는 거하고 B 쪽에서 줄어드는 게 같다는 식을 이용합니다. 그죠? 그러면 요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끊어서 생각해 보면 항상 이 전체적으로 RA라는 힘이 인장력이 걸리고 있죠. 다 잡아당기고 있죠. 여기는 P 중의 일부인 RB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압축력을 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 C점에 대한 식을 표시를 해보면요. 이 C점에 대한 식은 EA분의 PA, 길이가 A죠. 그래서 EA도 중요하고 아까 A도 중요하고 길이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EA분의 걸리는 힘은 RAP 그리고 이 바디에서 걸리는 힘은 EA분의 RBB라고 길이가 B니까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같다는 얘기죠. 얘가 늘어나는 거하고 얘가 줄어드는 이런 이퀘이션이 하나 나와 이런 거 갖다 우리가 이제 보통은 기하학적인 조건, geometric condition, geometric condition 혹은 뭐 수학적인 용어는 compatibility equation이라고 합니다. compatibility라는 것은 뭐가 양립한다, 뭐 잘 맞는다, compatibility equation, compatibility condition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CC라고 제가 이제 가끔 표시도 하는데요.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델타 C가 얼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개 같다는 이런 식이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한 평형방정식에서 나온 식 하나 모자랐죠. RA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과 그 다음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같다는 이 두 가지 식 1번 식과 2번 식을 이용하면 뭐 어떻게 풀든지 간에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푸는 방법이 우리 부정전개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푸는 방법은 자유죠. 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뭐 보통 습관대로 R, B는 한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EA는 같으니까 지우고 B분의 RA, A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뭐 통분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렇게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좀 복잡해지겠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나는 RA를 해가지고 이쪽에서 RA를 집어서 RB를 먼저 구하겠다. 그렇게 문제 풀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어차피 델타 C를 알아야죠. 이게 이제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RA 쪽도 아니고 RB 쪽도 아니고 공평하게 차라리 델타 C를 넣자. 네, 그렇게도 풀 수가 있겠죠. RA도 치환해버리고 RB도 치환해버려가지고 새로운 델타 C를 구할 수도 있겠죠. 뭐 그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공평하죠. 그래서 이제
RA를 구하면 A분의 이거는 여기서 A는 RA분의 아니죠. RA는 A분의 EA의 델타 C. 마찬가지로 RB는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P라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것도 하나 또 재밌는 방법이죠. 그래서 델타 C를 구하면 뭐 EA를 묻고 그다음에 뭐 통분을 해서 역수로 돌리고 하면 이제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는 L이니까 이제 간단한 식으로 이와 같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RA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RA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에다 델타 C를 구했으니까, 이게 RB는, 그렇죠. 델타 C를 구했으니까 이제 RA 식을 거꾸로 구하면 이제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뭐 델타 C를 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반력을 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만약에 그냥 반력만 구하라. 오히려 차라리 델타 C를 구해라. 그러면 문제가 어느 정도 반 정도는 힌트를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델타 C를 구해라. 그러면 이거 디스플레이스먼트에 관련된 것을 분명히 넣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반력을 구해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리뷰를 한번 다시 해보시죠. 그냥 반력을 구하려고 그러면 전혀 이와 같이 재료역학적인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이퀘이션을 생각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든 평행 방정식으로 구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게는 절대로 구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전개 문제들은 정력학에서는 사실은 볼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이건 재료역학을 해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A하고 RB만 구해라. 그렇더라도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런 관계까지 다 와야 이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 수가 있고요. 이런 것 갖다 우리가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스티프니스 메소드 혹은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메소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제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자, RA하고 RB가 다 미지수인데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RA 하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P처럼, 마치 P처럼 RB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구하는데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얼마죠? 막혀 있죠. 제로가 되죠. 그게 제로가 된다는 그런 조건을 이용해서 RA를 구해나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unknown false를 꼭 우리가 known false인 것처럼 지금 이 경우는 RA입니다. 뭐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이제 P가 가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RB가 이렇게 가해지고 이렇게 두 개가 가해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꼭 P도 알고 RB도 아는 것처럼 문제를 푼 다음에 물론 문제에 거기는 RB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델타가 제로이다. 그러면 RB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원리는 같습니다. 메소드 1하고 메소드 2가 뭐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용한다는 것 같지만은 이런 방법도 꽤 눈여겨볼 방법입니다. 재료역학에서 많이 이제 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 그림처럼 이 부분이 늘어난 길이, 이 부분이 늘어난 길이를 두 개를 더했을 때 그 지점이 RA만큼 늘어나는 길이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 부분에 걸리는 힘은 얼마가 되죠? 자,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힘을 분리를 해가지고 P가 먼저 P 때문에 생기는 델타, 그 다음에 RA 때문에 생기는 델타,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여기에 걸리는 힘과 여기에 걸리는 힘을 계산해서 각각을 두 영역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한 방법입니다. 근데 조금 더 복잡하니까 하나의 또 새로운 방법으로, 뭐 새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 힘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힘을. P가 먼저 가해지고, 그러니까 P가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만큼만 P만 가해졌어요. 그럼 요만큼이 줄어들겠죠. 얼마로 줄어들냐면 2A분의 B만큼 줄어들고 요 부분은 힘이 안 가해지겠어 그냥 딸려올 겁니다. 이만큼이 그냥 딸려 들어오죠. 이만큼. 딸려 들어오니까 똑같아지죠. 그 다음에 RA가 가해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전체가 그대로 EA분의 RA L이 되죠. 전체가 그냥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힘을 순서대로 RA가 가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혹은 줄어드는, 혹은 늘어드는. 그 다음에 P가 가해졌기 때문에 늘어나는, 이렇게 힘을 순서대로 해도 되고, 지금 이것은 영역, 이 부분에 걸리는 힘은 RA죠. 길이는
A죠. 우리가 했던 거. 요게 걸리는 힘은 P가 아니라 뭐죠? P 마이너스. 이제 이걸 이제 인장의 입장에서 보니까 플러스로 했으니까 인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걸리는 것은 물론 여기는 압축이겠는데요. RA 마이너스 P라고 쓸 수 있죠. 이 부분에 걸리는 인장력은. 물론 이게 이제 압축력이 되겠지만요. 그거의 B, 여태까지 했던 방법이죠. 이제 힘을, 내력을 구해가지고 그 내력에 걸리는 힘들. 근데 두 개의 결과는 같습니다. 해보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근데 이것이 0이란 얘기. 델타를 열심히 구했는데 RA를 꼭 아는 것처럼 해서 구했는데 그 델타가 0이란 얘기죠. 그럼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럼 뭐 이거의 관계식이 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것도 풀면 똑같습니다. 결국 이제 요거하고 요거가 하나가 지워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걸 풀면 똑같아집니다. A 더하기 B라는 항이 나오는데 그게 L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하면은 결국 이제 똑같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방법,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고. 왜냐하면 지금은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에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고 여기서는 또 힘을 순서대로 나누느냐 아니면 영역을 둘로 나눠서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전체 세 가지를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방법이 쉽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간단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 중에서 굉장히 간단한 것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RA라는 것이 구해졌죠.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여기서 RA 구한 문제하고 이제 먼저 RA를 구해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자, 같죠, 값이. 자, 이와 같이 RA를 구한 다음에 RB는 요 평형 방정식에 의해서 나머지 RB를 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이제 L-B는 또 A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이와 같이 이거하고 같아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델타 C는 뭐 어디다 넣을까요? 델타 C는 이제 이 경우에서는 이제 R이니까 델타 C는 바로 여기가 늘어난 게가 되겠죠. 그래서 2A분의 이것 때문에 RA, 이 부분이 걸리는 RA의 이제 A죠. 그래서 이제 RA 곱하기 A. 이건 어디나 써도 상관없죠. 뭐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고, 뭐 이쪽을 써도 되고, 다 구했으니까. 그래서 구하면 이제 이와 같이 돼서 이 값은 이 값하고 같죠. 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부정전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정전개 문제 중에서 굉장히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두 개에 걸쳐서 힘이 작용되고 있다. 이게 조건이 만약에 똑같다면 똑같은 단면을 가지고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길이를 가진 거하고 P가 되면 2분의 P씩 당연히 나눠 갖겠죠. 여기도 2분의 P가 걸리고 여기도 2분의 P가 걸리죠. 그런데 하나는 굉장히 두껍고 이거는 철사라고 칩시다. 그럼 어디에 힘이 많이 걸릴까요? 당연히 이쪽에 힘이 많이 걸리겠죠. 같이 늘어나야 되니까. 또 같은 굵기지만 하나는 실이고 하나는 철사라고 합시다. 그럼 철사가 훨씬 더 많은 힘을 받겠죠. 그 얘기는 재료 상수에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 에어리어에도 관련이 있겠고 또 길이가 이렇게 다르다고 합시다. 그 같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짧은 게 훨씬 더 큰 힘이 걸리겠죠. 이 P를 나눠 가는 데서. 뭐 결국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부정전개 문제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또 트러스 구조물도 아까처럼 이런 문제를 트러스 구조물을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바가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되면 바로 부정전개 문제가 됩니다. 아까 P에 대해서 힘을 구했는데 이제는 P 모르는 게 세 가지죠. 세 가지를 두 방향의 평행 방정식 갖고 구할 수가. 여기서 이제 모먼트를 이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바만 하나 더 있어도 이 문제는 부정전개 문제가 돼서 그런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처럼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정보를 이용한다. 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뭐 method of superposition 혹은 displacement method. 그래서 이 문제 같으면 여기에 있는 델타가 양쪽에 같다. 혹은 이 문제 같으면 unknown force를 reaction force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기하학적으로 사실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기하학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그 리액션 모르는 unknown을 아까 아는 것처럼 했던 것을 미지수로 구해내는 이제 그런 문제로 풀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상당히 개념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열심히 복습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에 관한 문제를 두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는 문제. 이제 바에 좀 아까 그 트러스 구조물하고 비슷합니다. 요 바가 요거 없고 요렇게 걸렸으면은 이거는 정전개 문제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어떻게 풀죠? 이 힘에 의해서 요 점에 모먼트 구하면 여기 힘 걸리는 힘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이 바를 당기고 있으니까 이거는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 힘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힘을 구하고 만약에 이쪽에 핀이 어쩌고 저쩌고가 필요하다면 이제 FI 이퀄 0까지 이용해서 평형방식 다 구할 수 있죠. 모먼트 이퀘이션만으로 이거와 이거를 구할 수 있고 이걸 구한 다음에 그러면 늘어난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것이 여태까지 풀었던 문제인데 케이블이 하나 더 있습니다. 케이블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방정식을 세우면 여기서 그림처럼 FBD라는 거하고 FC라는 힘이 두 가지가 생겨가지고 여기 있는 모먼트 이퀘이션 한 개만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모먼트 이퀘이션하고 fx equal 0하고 fy equal 0 세 가지가 있는데 fx는 지금 힘이 없다고 하면 fy equal 0 있고 0라는 그런 방정식이 두 개 있지 않느냐. 그거는 지금 여기에 또 리액션 포스가 있죠. 이 방향. 물론 여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 없지만요. RAY라는 리액션 포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쓰면 어차피 미지수 하나가 더 늘어날 뿐이죠. 그래서 세 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fx는 이용할 수 없으니까 summation fy equal 0하고 moment equation 두 가지밖에는 이용할 수 없어. 어차피 하나 모자라는 얘기죠. 뭐 세 개 있으면 두 개가 모자르겠고 바가 네 개 있으면 세 개가 모자르겠죠. 자,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다. 지금 이 경우는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 가정하기를 이제 이것은 굉장히 두꺼운 바이기 때문에 이게 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어떤 좌우당기면 이와 같은 직선을 이룰 겁니다. 그렇다면 이 BD가 늘어나는 디스플레이스먼트와 CE가 늘어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사이에 관계가 생기죠. 자, 아까에서 문제는 이런 관계가 있었죠. 어떤 관계가 있었죠? 얘가 늘어나는 거하고 얘가 줄어드는 게 같다는 바로 이 조건이죠. 그죠?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디션이 있었다면 요번에는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디션이 있냐면 이 C점이 늘어나는 거하고 지금 이 경우는 1m 똑같기 때문에요. B점이 늘어나는 거하고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행 방정식을 세우면 아까 fx equal 0인데 이것은 rax equal 0라는 것밖에 안 나오고 fy equal 0 넣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것이 다 들어가서는 미지수가 3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A점에 대한 모먼트를 생각해 보면 이 점의 Rx는 없어지는데 결국 FABD와 FCE가 나와서 평행 방정식 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관계식은 나오죠. 그래서 보면 지금 요 모멘트 이퀘이션이 중요한데요. 요것은 곱하기 1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로 잡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곱하기 2 길이가 2니까 그것은 가해진 힘 40kN이 여기가 0.6m니까 이거 1.4m겠죠. 1.4 이런 모멘트 이퀘이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제 나머지 둘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두 개를 평행 방정식을 세운 거죠. 그런 FBD와 FCE 사이의 관계식 하나와 그 다음에 델타 C는 2배의 델타 B라는 두 개의 관계식 가지고 풀 수 있는데 이제 남은 일은 뭐냐면 이것을 두 번째 식을 F의 식으로 바꾸는 일이 남아지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림이 이겁니다. statically determinate 문제는 이런 것 같은 경우 statically determinate 문제입니다. 왜? 이 모먼트와 이 힘이 바로 구해지니까 이 힘이 구해지고 이 힘이 구해지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지요. 자, 이 문제는 평행 방정식으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statically indeterminate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푸는 방법으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컨디션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대로 놔두면 두 개를 풀 수 없죠. 이것들이 어떻게 FBD와 FCE와 연관이 되는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델타 B는 힘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힘이 인장력이 가해지면 A 2분의 힘 FD 그 다음에 이제 길이는 지금 다 같은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델타 C도 마찬가지로 2A분의 FCE의 이제 L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관계가 바로 FBD와 FC 간의 관계식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1번식과 2번식을 풀면서 이제 어떻게 쉽게 푸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자, 뭐 어떻게 풀겠습니까? 제일 쉬운 것은 여기다 그냥 집어넣은 거죠. 델타 B가 델타 C는 2배의 델타 B니까 델타 C가 이거네요. 델타 C는 2배의 델타 B가 되죠. 그래서 뭐 A가 이제 이 경우는 L이 다 같아지니까 결국은 FC가, 그러니까 여기가 늘어나기가 더 많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힘이 아니고 여기보다 2배가 결국은 더 커진다는 얘기죠. 지금 조건이 같을 때는, 길이도 단면적도 같고 길이도 같고 그다음에 재료도 같을 때는. 자, 그러면 이 관계하고 이 관계, 그래서 FBD 더하기 FC는 가해준 힘, 그게 아니죠. 이거죠, 이거. 모먼트 이퀘이션, 이제 FBD 더하기 2배의 FCE는, 이게 이제 계산하면 56이 되겠고요. 이거와 이제 이것을 풀면, 열방정식을 풀어보면, 이제 FBD는 11.2kN이라는 값이 나오고, FCE는 22.4 이제 kN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겨우 이와 같이 반력, 걸리는 힘 하나 구하기 위해서 다른 때는 정전계 문제 같으면 평형방정식 한 번으로 끝나지만, 이와 같은 Geometry of Deformation, 기하학적인 조건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델타에 관한 공식까지 다 이용해서 구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서 그냥 재료학 모르는 사람한테 FBD하고 FC를 구해봐라. 힘이 가해진다. 그러면 구해질 것 같은데 안 구해주고, 구해질 것 같은데 안 구해주고, 뭐 그런 식이 되겠죠. 근데 안 구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에 관련된 관계식을 쓰지 않으면 구해지지 않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델타를 구하고 이런 문제는 이제 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델타 B 같으면은 이 식에다 그대로 사용하면, 에어리어가, 이건 미리하고 이제 메가파스칼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140하고, 뭐 이거는 이제 기가파스칼로 200기가파스칼이었으니까 지금 메가파스칼로 고친 거고요. 그 다음에 힘은 킬로뉴턴이니까 10의 3승이고요. 그다음 길이는 0.8m였으니까 미리로 800이 돼서, 뭐 이런 건 이렇게 10의 3승이나 6승 단위로 하면 잘 지워지죠. 계산해 보니까 0.32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대로 밀리미터가 되죠. 그다음 델타 C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 0.64mm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또 뭐냐? 항복응력이 주어졌어요.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일라스틱 레인지에서만, 탄성 영역에서만 허용되는 거죠. 이것이 소성, 일드 스트레스를 넘어가 가지고 소성 변형이 일어나면 지금 같은 건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재료역학으로 풀 수 없고 소성역학이라는 다른 학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어쨌건 이것은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행히 그것을 체크해 봐 가지고 이 항복응력 안에 들어가면 이것은 옳다. 항복응력에 안 들어가면 지금은 풀 수 없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가 걸리는 스트레스를 계산해 봤습니다. 단면적도 주어져 있고 여기 걸리는 힘이 11.2kN이라고 했으니 응력을 계산해 보니까 다행히 80메가파스칼이라서 일드 스트레스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만약에 이게 300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거는 다 무효죠. 그 다음에 C 쪽에는 2배가 걸리니까 이거 160이 되겠죠. 160메가파스칼은 역시 이것도 일드 스트레스 안에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다 오케이, 맞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지막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두 개의 재료가 다른, 아까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뭐 단면적이라든지 재료가 다른 경우, 이쪽이 알루미늄이고 이쪽이 구리고 이런 경우, 이거 잡아당기면 구리가 알루미늄보다는 강하니까 구리 쪽에 힘이 더 많이 걸린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깥쪽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쌌을 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각각의 걸리는 힘과 그 다음에 이제 얼마큼 늘어나는지를 스트레인을 구해라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가 조금 더 이제 실제 문제하고 가깝기 위해서 처음에
이 알루미늄 쪽이 델타만큼 짧았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밸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밸브가 압력을 P라는 압력을 가했을 때 어느 힘 이상으로 되면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게 만드는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델타를 줘가지고 어느 작동 이상 되면 두 개가 같이 받으면 이제 힘이 굉장히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도록 이제 하는 뭐 내려가더라도 좀 힘들게 내려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장치가 이제 있어서 미리 델타만큼의 크기를 이제 주어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카파 쪽은 뭐 그냥 이렇게 숫자로 쓰지 말고 그냥 C자를 다 붙여서 씁시다. 영수 모듈러스는 EC고, 에어리어는 AC고, 그다음 길이는 LC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부정전개 문제라 이거죠. 이것이 눌러지면 이것처럼 마치 이것처럼 구리 쪽에서 받는 힘하고 이제 뱅 돌라서 알루미늄 하는 거 이렇게 표시했습니다만 걸린 힘을 두 개 더하면 P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이걸 각각 구할 수 없는 부정전개 문제가 되고 그 부정전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델타 간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여태까지 뭐 이것이 몇 배 되고 그다음에 같고 이런 문제들을 풀었죠. 이거는 이제 얘 델타가 구리 쪽에서 늘어나는 델타는 어떻게 되나요? 이 차이가 원래 델타만큼 있었으니까 알루미늄은 이제 그 다음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조건이 더하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델타 C가 더 많이 늘어나니까 많이 줄어드니까요. 이런 거가 이제 우리가 geometry of deformation 혹은 뭐 geometrical condition, 그다음에 compatibility equation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두 개의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데 이제 앞에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델타 C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뭐 다 주어진 것처럼 이것이 늘어나는 것은 힘이 PC만큼 걸린다고 한다면 EA분의 이제 PL이 되겠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A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델타가 하나 더 붙어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나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를 넣어서 풀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것을 푸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PC하고 PA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뭐 나중에 이제 델타도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PA분의 이제 PC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은 이 1번식하고 2번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겠죠. 뭐 조금 복잡하지만 뭐 어떻게 풀 수는 있겠죠. 그죠? 뭐 이것을 뭐 저 같으면은 뭐 그냥 PA는 P-PC 이래 가지고 이 식에 넣어 가지고 이것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거 어떻게 풀지 모르겠네요. 뭐 아니면 여기서 PC를 구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좋고요. 어쨌건 뭐 그것은 어떻게든지 풀 수 있으니까 여기서 힘 빼지 말고 이제 구해 보니까 이렇게 조금 다소 복잡한 식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PA하고 PC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눌러서 그 다음에 같이 두달았을 경우 이제 구리 쪽은 이미 많은 힘을 받고 내려왔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나눠서 받으니까 그 크기가 이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만약에 델타가 0이었다. 동시에 눌렀다. 만약에 동시에 눌렀다. 자, 그러면 델타가 없을 상태에서 동시에 문제면 이런 문제하고 똑같아집니다. 이런 문제하고 결국 똑같아지는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 혹은 아까 같이 이제 뭐 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문제, 뭐 그런 문제들이 다 비슷한 문제 유형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LA하고 LC가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L들이 복잡하겠는데 이것들이 0이고 이거 항 없어지고, LC는 다 L이기 때문에 뭐 L로 지워지겠고, 이제 하다 보면 이와 같이 PA가 간단한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인을 보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문제, 이렇게 와이어가 두 개 달려있거나 봉이 두 개 있는 문제의 해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요? 2분의 길이가 같을 때는 2A 대 2B로 나눠 갖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어떤 것이 2 대 1로 나눠 갖는다 그러면 2 플러스 1 대 뭐 2 어떤 것 x 그 다음에 나눠 갖는 건 2 플러스 1 대 1x 이게 2 대 1로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2a분의 2a
E를 두 개, E의 B에 비례해서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E가 커진다는 것은 재료가 굉장히 강한다는 거고, 열이가 커진다는 것도 힘을 많이 잡아먹는 거니까, 결국 EA의 B로 나눠 갖는다 생각할 수 있죠. 이 힘을. 그래서 뭐 알바도 PC는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똑같고 EC, AC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 일일이 안 해봐도요. 그러니까 EA 대 EA, AA 대 EC, AC로 나눠 갖는다 하는 이제 식이죠. 이 식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인은 또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그 스트레인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인이라는 건 항상 A 쪽의 스트레인을 보면 입실론 A를 스트레스 A로 나누는 이제 정의죠. 이것을 정의해서 나누니까 스트레스 A는 바로 A분의 이거이기 때문에 이 식은 이 스트레인은 더욱 간단히 여기다가 PA를 집어넣으면 요 EA가 지워져 가지고 이제 요런 모양의 이제 값들이 얻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푸는 문제들이 정력학적으로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구하고 아까 그 트러스 문제처럼 세 단계로 이제 푸는 문제를 유심히 오늘 이제 배웠고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처럼 정력학적으로 이제 문제를 구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구하고 그다음에 기하학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새로운 위치를 정하고 이런 문제가 정적인 문제, statically determinate system 그런 문제들이 정전계 문제에서 보통의 풀이 방법이었다면 부정전계 문제는 여기서부터 맥히기 때문에 이 관계, 이런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이 어떤 geometric condition으로 들어가서 FA와 뭐 FB 이런 힘들을 거꾸로 구해야 되는 문제로 이제 거꾸로 풀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그 푸는 방법은 뭐 어떤 기하학적인 조건을 어떤 이런 기하학적인 조건들이죠. 이렇게 주어든지 아니면 또 하나 방법은 모르는 리액션을 꼭 마치 아는 것처럼 해서 식을 만들고 그것이 어떤 조건을 가진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푸는 문제들. 이런 풀이 방법에 대해서 했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이 지오메트리 조건은 이제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다. 그건 문제에 맞춰서 다양하게 이와 같이 어떤 몇 배의 문제로 줄 수도 있었고요. 또 이와 같이 어떤 덧셈의 차이의 문제로 주어질 수도 있었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부정적계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챕터마다 뭐 밴딩이 일어날 때, 토션이 일어날 때마다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선 부정전개 문제는 평형방정식으로 뭔가를 하나하나 해나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